안녕하세요. 매일진료 365 의원 대표원장 고진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캠핑이라든지 야외 활동, 집에서 가족끼리 요리도 많이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화상 환자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럴 때 응급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캠핑 같은 거 하니까 그런 불 같은데 화염 화상 같은 거 입는 경우도 있고요. 숯이라든지 화목 같은데 몸이 데여서 오시는 분도 계셨고, 가장 흔한 경우는 뜨거운 물, 라면 국물이라든지 국을 끓이다가 쏟는다든지, 얼마 전에는 뜨거운 칼국수를 손이랑 팔 같은데 쏟으셔가지고 신재성 이도 화상으로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기들은 전기밥솥 김이 나오는 게 신기하니까 그걸 만지려고 하다가 손에 깊은 화상을 오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 밖에도 프라이팬 같은데 뜨거운 어떤 기구에 손이나 어디 신체 일부가 닿는 경우, 그리고 전기 장판, 밤에 자는 동안 좀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화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100도가 넘는 뜨거운지는 않지만 60도, 50도 되는 물체에도 몇 시간씩 노출돼 있다 보면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도, 2도, 휴재성 2도, 신재성 2도, 3도 화상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가볍게 피부에 발적 정도만 나타난 경우고요. 빨갛게 변했다, 수포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1도 화상이고, 사실은 꼭 병원으로 오실 필요는 없고 찬물에 충분히 담그시고요. 20-30분 정도 담그시고 간단한 소독이나 처치만 하셔도 집에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정도고요. 2도 이상이면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흉 같은 거라든지 감염이 된다든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시는 편이 좋은데, 수포가 일단 생기면 2도 화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포가 생기는 것 중에서도 화상이 좀 깊어져서 모낭 바닥까지 익어버리게 되면 흉이 남을 수 있거든요. 예전 피부같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하 조직, 근육까지 있게 되면 3도 화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알 수는 없고요. 1도 화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2-3일 있다가 수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거나 하시면 일단 병원으로 오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분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굉장히 뜨겁진 않았다, 50, 60, 70도 정도의 물에 잠깐 데였다, 약한 발적 정도만 있다, 이러면 1도 화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물체와 접촉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다, 이러면은 2도 화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열기에 피부가 닿게 되면 시간이 좀 흘러도 열기가 점점 더 깊이까지 들어가서 조직이 천천히 익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찬물에 화상을 입은 부위를 넣고 충분히 한 30분 이상 화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상온에 노출돼 있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예전 조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조직까지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충분히 쿨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쿨링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오셔도 되니까, 초기 처치로 쿨링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오시면, 즉시 오시는 것보다 쿨링을 한 후에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화상 전문 의원으로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화상 같은 경우도 초기 처치, 처음에 그 피부에 뜨거운 물체나 아니면 물이나 액체가 닿은 이후에 최대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낮은 온도의 어떤 물 같은데 충분히 쿨링한 것 가장 중요하고, 혹시라도 옷을 입고 있거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제거해 줘야 됩니다. 몸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제거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만약에 옷 위에 두터운 스웨터나 이런 거 위에 뜨거운 액체가 쏟아졌다든지 뜨거운 기름이 쏟아졌다든지 하면 그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점점 천천히 더 익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좀 더 심각한 화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포가 잡혔다면 집에서 수포는 제거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소독되지 않은 어떤 도구로 수포를 제거하게 되면 2차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쿨링하는 도구라든지 약품, 고압산소 치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와서 빠른 시간 내에 쿨링을 하고 살릴 수 있는 조직을 최대한 많이 살리고, 그 다음에 감염되지 않도록 드레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처치를 하게 되면 합병증이라든지 흉 같은 걸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화상을 입자마자 즉시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쿨링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상처 부위를 쿨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상처 부위를 정리하고 소독한 후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 2주 정도 매일매일 치료를 받게 되면 큰 합병증 없이 나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뜨거운 무쇠 솥에 있는 요리하시다가 액체를 팔에다가 쏟으셨는데 집도 좀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하셔가지고 한 5일 있다 오셨는데 상처가 좀 염증이 생기고 거의 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거의 3도 가까운 화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아마 초기에 오셨다면 조금 더 상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회복 속도라든지 나중에 이제 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상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해지만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안면부 이런 데 화상을 입었을 경우 합병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가까운 화상 전문 의원을 찾아서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